앞에서 찍으세요. 일단 여기서. 저희 몇회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모범 운영 규칙에 두 번째 장이 있어요. 총회 구성인 요건 1번 총회는 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군의 조합은 전원으로 구성한다. 2번 총회 소집은 1. 군회장이 판단된다는 경우 민주씨 이거 좀 찍어. 2번 군회원들이 군의 조합원들이 3분의 1 이상 3분의 1? 몇 명인데? 회의에 부할 일단 이 요건을 갖추셨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뒤에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 요건을 갖추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지회장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부장님이 필요한 경우에요. 근데 5항에 2페이지 카톡에 있을 거예요. 카톡 양이만한 출력은 안 하고. 사항. 여기도 지부장이 필요한 경우 3항에 들어갔네요.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없네요. 자, 4항에, 자,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분회장이 초집한 이때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분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냥 읽어도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박규 부장님 잘 보셔요. 2항의 소집권은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이 주체자가 분회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하시기로 했는데 분회장한테 가져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박규 부장님? 예. 저한테 가지고 오지 않아. 그러니까 제한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주일은 문제고 소집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지회장님이나 지부장님이 소집권자를 여러분 중에 한 명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명하지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를 7일 이상을 저한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탄핵 총회는 규칙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망이 있네. 사망이 있지만 이걸 위반했어요. 둘 다를 짬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지금 총회 구조회가 말씀하신 대로 1, 2, 3, 4호가 있잖아요. 네네네. 호에 말씀하셨듯이 3분의 1의 탄을 위해서 회사 때 7일 내에 소집해야 되는데 그때 4호에 의해서 하지만 네. 3호에 보면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번에는 총회 소집 누가 하셨나요? 지회장. 저기 지회장님이 했지만 네. 소집권자 대표권자를 민수혁 씨인가 이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지회장님이 소집하거나 지부장님이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3분의 1 이상 부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민순옥 씨가 대표권자로 사인을 받고 저한테 오질 않은 거예요. 따라서 두 개가 부딪혀서 저는 규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호에 관련된 부분 아니고 3호, 지금 3호에서 지회장이 소집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세요. 어쨌든 틀을- 분회총회가 네. 총회 소집권이 원칙적으로 분회장인 것이지만 여기 구조 3호에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회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면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이때 다 회의 했어요. 의장은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되거나 지부장이 되는 그러니까 분회총회 소집은 네. 말씀하시듯이 2호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3호에 의해서 지회장이 그런데-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이거를 했다고요. 어떻게 하셔갖고 오늘 분회총회에 나를 안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회원 3분의 1이 탄핵 발의를 한 그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안건을 다루는 걸로 하죠. 지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탄핵 사유가 네. 김준희 부회장 탄핵 사유 및 총회 소집 요구인 명단 별청. 그런데 소집 요구가 탄핵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는 분회방에 미리 올렸고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거를 준비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분회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 저하고들 바쁜 시간 내서 와서 지금 아니요. 저기 죄송합니다. 타 분회에서는 참관은 하시지만 발언은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현재는 전에 아직 네. 일단 총회 소집은 제가 했고요.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국장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어서 아니요. 제가 진행하시고요. 수긍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진행하시고요. 이따가 발언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설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먼저 설명하세요. 이거 탄핵 요건이 어디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소명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의견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같이 이거를 봐야 해요. 지금 부회장님 여기는 총회고요. 토론회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 그게 예.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거에 보면 자 보시면 그거를 이따가 총회 소집 얘기하시자고요. 요구인은 민승록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건만 갖춘 거예요. 지회장이 소집한다는 요건. 그런데 총회 소집 요구인 내용을 가진 사람이 민승록 씨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오셨나요? 네. 반장님? 네. 그러면 일단은 지회장이 총회 소집을 해갖고 분회총회 소집이 됐잖아요. 네.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만약에 어쨌든 안건으로 상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네. 부회장님께서 이 안건에 대한 요건은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안건 산정할 때 대다수 부회원들이 어쨌든 결정하는데 이건 안건 산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누가 대표로 발의하시는 무슨 발언권을 얘기를 듣고 나서 어쨌든 네, 좋습니다.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죠. 됩니다. 그건 순서입니다. 일단 어쨌든 지회장님께서 소집을 했으니까 지회장님께서 어쨌든 소문부터 해갖고 개의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파악을 해서. 네. 의자가 없어요. 저기 저쪽에 앉으세요. 저쪽 제가 다 닦아놨어요. 올라가서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앉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서부분에 전체 권리조합원 26명 중에서 15분이 참석하셔서 회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민주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가 참 구현되는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서 먼저 가신 우리 노동 열사를 위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이번 총회는 우리 분회 모범 규칙 제9조 2항에 의거 분회 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분회장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며 9조 3항에 의거 지회장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희 분회장님은 탄핵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회장이 의장직을 맡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하나생명지회 소부분회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6명 권리조합원 중에 15분이 참석하셔서 한 분 더 오세요? 두 분. 예. 두 분이랑 한 분이시잖아. 두 분 오십니다. 두 분이요? 17분. 거기 서명해 주십시오. 17분이 참석하셔서 회의 성립이 됐고요.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여러분들은 이 회의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이제 좀 올라가서 앉으세요. 벌써 앉을 수 있어요. 질문과 대답은 3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장이 중단 요구를 하게 되면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회는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할 경우는 분조나 관련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김준희 분회장 탄핵건입니다. 여기 나누어드린 자료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는 총회 순서가 나왔고요. 3페이지는 총회 소집 공고문 제가 올린 거 보셨고요.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료 좀 다 보세요. 안건 김준희 분회장 탄핵건 주문사항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김준희 분회장은 아래와 같이 본조 및 지부 규정, 지회 및 분회 규칙을 위반하였기에 분회 모범 규칙 제25조 임원의 탄핵에 의거 탄핵할 것을 심의 의결 바랍니다. 아래 1. 사무금융노조 상벌 규정 제8조 징계 제3호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4호 업무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을 위반하였다. 두 번째, 보험설계사 지부 운영 규정 제9조 의무 제1항 조합 규약 및 지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3항 지부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제5 지부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세 번째, 하나생명 지혜규칙 제8조 의무 제1호 조합의 강령과 규약 지부 규정 및 지역본부 규정 지혜규칙을 준수할 의무 제3호 조합과 지부 지혜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였음. 네 번째, 하나생명 지혜 분해 모병 규칙 제7조 의무 제1호 조합의 강령과 규약 지부 규정 및 지혜 규칙 분해 규칙을 준수할 의무 제3호 조합과 지부 지혜 분해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였음. 첨부 자료는 같이 있습니다. 먼저 이 총회 소집을 발의하신 민순홍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순홍. 이거 요청서 서명 받아서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도 큰 방에서 맨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아요. 처음에 노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저도 가입을 했고 가서 여의도 가서 피켓되고 다 했는데 우리 요즘에 우리 서부지원단 이쪽에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큰 방에서만 이루어지는 싸우고 있어요. 우리 부회장님은 우리 서부지원단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 번도 저희한테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게 저희 지원단 우리 노조원들도 약간 스트레스 받아. 맨날 이쪽에서 막 맨날 싸우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예요. 저녁마다. 그리고 시간도 보니까 꼭 오후 시간에 그러시더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 낮에는 영업, 맞아요. 낮에는 영업해. 하지만 낮에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총대 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올린 분회장님의 규정 규칙 위반 증거 자료를 다 회의록에 지금 올렸습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 노조와 회사의 수수료 규정 결정 과정에서 운영의 결정 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은 혼란을 초래하고. 잠깐만요. 아니 일단 얘기하고 이해제 의견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잠깐만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수영 씨 본인이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 당시 투쟁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논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여기 큰 방에서 바로 1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서부지원단에서 나 이렇게 돼서 지금 투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맞습니까? 그럼 도와줄 수도 있는데 당신 혼자 다 하셔.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스토킹 역시도 저희 큰 방에서 알았어요. 우리 작은 방에서. 아무것도 몰라. 아니 그러면 저희도 지금 몰랐습니다. 저희 그건. 그러면-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요건 다 얘기해 주세요. 설명 다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서명운동에 써 있는 그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발매 주제점 이거 스토킹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스토킹도 같고. 스토킹 역시도 정확한 내용은 저희는 몰랐었어요. 모른다면서 왜 아 이러는 그러니까 겁니까? 뭐, 들으세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가 팀장님이 계속 스토킹을 저기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해져서 그 내용을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저기 보고 듣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지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맞다라고. 근데 그 계속 여기다가 이상한 말씀을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싫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당한 그 융합도 있어요. 아무리 뭐가 잘못되고 저기 해도 법이라는 게 있지만 융합도 있어요. 1부터 뭐 100번이다 그러면 다 보면서 다 댓글 달면서 싸우자는 거지. 그게 어우러지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말도 잘 못해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냥 보는 현실 저기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세 번째도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이걸 내용이 없어. 아, 있어요. 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건 얘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이것도 이분하고는 별 상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읽어주세요. 세 번째 사무국장 사용 관련. 송기엽 전 사무국장님 노조활동과 개인 영업활동을 병행하기 힘든 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지회장과의 갈등 때문인 것처럼 전체 단톡방에 글을 올려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 내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위 사실과 세부적인 증거자료는 청해서 제시가 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어쨌든 저도 증인을 신청합니다. 3번권에 관한 저희 사무국장 일단 1번부터 어쨌든 증인 신청해놓고 아니 하시죠. 증인이고요. 일단요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조와 회사의 수수료 규정 결정 과정에서 운영이 결정 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원 혼란을 초래했다. 여러분들한테 그 증거 자료라고 나간 거 보시면 됩니다. 회의록 뒤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페이지 수가 없는데 일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알다시피 11월 달에 수수료 개정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수확대 거부한다 해서 알다시피 책상에 다 붙였지만 다른 그 수수료 10%도 올라갔고 후계도 수수료도 1년 연장했고 그래서 환수를 조금이라도 깎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수용하자. 근데 물론 끝까지 환수확대 거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조와 합의를 통해 수수료 결정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부동의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노조하고 교섭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근거가 되고 결국 교섭이 파행으로 이르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 증거 자료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2023년 12월 2일 운영위 회의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이시죠? 운영위 회의록. 쭉 보시면은 그 밑줄 친 거 보세요. 현재 환수율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조합이 얻어낸 방향을 조합원들에게 부각시키면서 입장문을 내도록 하자.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연 이틀을 했어요. 연 이틀을 해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노동조합 입장문입니다.
이 노동조합 입장문도 하루 밤을 달려서 다음날 올릴 때까지 일요일 저녁부터 이 입장문 가지고 굉장히 운영의 방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김준희 부회장님만 여기에 반대를 하셨어요. 쭉 읽어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나 환수 확대의 경우 모집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환수 확대는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노조의 역량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수용하기로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최초 노동조합 입장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대를 해서 아침까지 해서 부회장님들은 다른 부회장님들은 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수용이라는 부분만 뺐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교섭에 들어가니까 교섭위원들이 노동조합 입장문 이거를 들고 나왔어요. 이 입장문을 보면 노조가 수용을 했는지 미동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서 저희는 수용하는 걸로 입장 정리는 됐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는데 미동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섭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합이 단체로 동의하지 않고 개별 동의를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교섭할 의미가 없다. 노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그 뒷장 넘겨보시면 우리 운영위방에 부회장님 한 분의 내용을 캡처해서 올린 것입니다. 왼쪽 편에 보면 김명숙 부회장님이라고 있지만 분당입니다. 동의서 이번에는 그냥 쓰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대처가 늦어서 이미 시기가 늦었고 조합원 수가 적어 반대해도 찬성표에 밀릴 것 같아 이번에는 그냥 동의하고 내년에는 미리 대처하자고 했습니다. 반대하려면 미리 뜻을 모아 함께 움직였죠. 우리 분회는 다 동의하고 미출분자 한 명만 안 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김준희 부회장님이 12월 4일자 조합 노동 입장문이 올라가고 나서 나온 것입니다. 보면은 중간에 밑줄 친 거 보면 1번 기존을 선택하시면 부동의서를 쓰면 되고 2번 새 규정을 선택하면 동의서를 쓰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김준희 부회장님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게 생겼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었죠. 동의서 안 쓰면 안 되는 것만 알았지. 그렇지만 2021년도부터는 선택 미동의가 있어서 미동의하신 분들은 예전 수수료 적용받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들이 이걸 싸우려면 원래 연판장 돌리자고 했어요. 조합원들. 연판장 돌려봤자 수가 적기 때문에 수용하자라는 걸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로 교섭입니다. 저희가 12월 4일날 입장문을 올렸는데 12월 6일날 교섭이 있었습니다. 거기 밑줄 치는데 보면 4트 개별적으로 부동의가 가능하다면 노조의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노조와 협상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증거 자료고요. 요거에 대해서 김준희 부회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1번에 항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현재 노조 상황을 인지해서 현재는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발언이에요. 그리고 오디오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사실 좀 당황을 했나? 이게 언제나 들을 수는 없는데 이걸 제가 여건이 되면 서부 분해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이거를 제가 이걸 제가 서부 분해방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어쨌든 녹음 파일에 다 들어있고 제가 선택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동조합 성과물이다. 이전에 2021년도에 선택의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택에 문제가 없었고, 단 2022년 말에 우리가 위촉계약서 다시 갱신할 때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하지 않는 걸로 간주되는 것. 그 부분은 우리 그 연석지점의 그 전 최초의 사무장 했던 그 친구가 한 사람 유일하게 쓰지 않음으로써 기존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게 돼버린 상황이 한 건이 있었지만 여태까지 1안과 2안을 가지고 회사가 선택하라고 하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오디오 파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회의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이날 부회장님들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누군데? 누군데? 아, 노조들만 있어. 안 내신 분들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진짜. 표현이 너무 심하신데요? 이달 회비 냈거든요? 이러려고. 아니 이달 회비 당연히 내는데 누가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정도 새로 네. 냈습니다. 지회장님 어제 금요일에 내신 분도 안 냈다고 했어요. 지원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일단은 빨리 어쨌든 들어보자. 오디오에 있는 거 그대로고요. 그리고 입증을 해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1월 13일 수요일에 교섭 결과물이에요. 여기에 교섭 결과물에 노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상당폭이 보장이 안 된다. 부동의하면 그래 돼 있다고 규정이. 부동의하면 변경점 규정 적용받는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1월 3일자 그러게.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면 11시간에 와야지. 오던가. 뭐 여기 해방되려고 왔나? 11시에 와야지. 11시 30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회비 안 낸 게 문제가 아니고 해방하려고. 이거 아니지. 11시에 모이기로 했으면 다들 신청한데 이제 와서 뭘 하고 있어. 왜 그래? 일단 1번 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이 된 게 여기가 아니라 확인을 하시라고요. 이거 여기가 1월 3일자 회사랑 교섭하고 난 그러니까 제가 증거로 가져왔어요. 이거 단톡방에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시간이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니 있으니까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하시면 뭘 그런가 아니 여기가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올려가지고 왔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먼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노출이에요 노출 부동의하면 변경적 규정 적용받는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읽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읽어준 게 아니라 입증을 했다고 제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했다고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고 회사랑 협의를 했어 교섭 자리에서 그래서 조합원과 사전협의에서 회사가 동의서를 요구하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들었고요.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3분 지났죠? 아니요, 잠깐만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증거를 규칙에 따라주세요. 회의 규칙에 따라주세요. 문제라니 발언했으면 앉아주세요. 예, 하시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견이 100%는 안 나옵니다. 근데 차라리 부회장님이 큰 방에 아무 글도 안 하셨으면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부동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동이라고 들어가니까 헷갈려서 조합원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장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수가 무조건 싫으신 분들 아니면 투게더를 가실 분들 이렇게 해서 미동이로 동의로 갈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또 동의서가 내려갔어요. 미동의 하신 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또 안내장도 올렸었고요. 지회장님, 그리고요. 제가 반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 제가 그러니까 3분이 한참 지나신 보시자고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3분을 지금 한다 그래서 예.
이거를 제가 반론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될 게 되게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더라도 어쨌든 제가 반론을 해야 되는 조합원들도 질문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반론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려면 제 증거자료인 오디오를 다 드려야 돼요. 뭐 한다고? 주모로 다 선생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여기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네, 원래 그렇게 있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예, 그러세요. 저쪽으로 들어가 계세요. 예, 옆으로 들어가세요. 청구하러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진짜 그래야죠. 아까 들어오세요. 원래는 두 번이나 세 번만 해야지.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이야. 2번 안 들었으니 들어오세요. 3개월 안 해야 돼. 2번 안 했으니 아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 어차피 빨리 들어와. 지금 안 하면 되잖아. 아니 촬영을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네, 빨리 들어와. 시작하겠습니다. 예, 얼른 들어와서 그럼 옆방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아니 정확히 3개월 아니야. 1개월밖에 안 했어. 예. 2개월 안 했어. 3개월이든 아니, 그러니까 2개월만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고, 어쨌든. 아니, 그러면 회의 참여가 옆에서 듣고만 있을게요. 예, 예, 들어가세요. 한 사람 잡는 거를 못 봐서. 이쪽에 들어가서 맞춰서 와야지. 들어가시고요. 방해하는가 뭐야. 자, 다음에 가갖고 뭘 깜깜을 해. 제가- 뭐가 발휘한다 그래 진짜 짜증나게. 자, 이제 그만들 하시고 좀 저희가 회의 중입니다. 감정들 좀 누르시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교섭위원 비하 및 노조활동 방해. 김준희 분회장은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톡방에서 교섭위원과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노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단톡방에는 지부와 본조 간부 외부 인사, 사측 관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인데 그곳에서 노조를 비하하고 불신을 조장했으며 김준희 분회장 본인이 단톡방에서 피곤한 상황을 만들고 난 후 피곤한 사람들은 모두 나가셔요 라고 하면서 조합원들이 단톡방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교섭 내용 중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다른 특수고용 노조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주장인 것처럼 교섭위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의 좌측에 보면 중간에 밑줄 친 데 보세요. 또한 어제도 노동조합과 사측은 교섭을 했는데 하나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진전이 없다는 것인데 도대체 1년 동안 뭔 짓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큰 방이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셨습니까? 어제 교섭도 파행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좌측 통 내용에 맨 밑에 노조 상근 문제를 도충처리위원회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요? 그래서 교섭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측에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나가세요 라고 있고 그 아래 보면은 특수고용자 중에 이제 대리운전도 있고요. 학습지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학습지 다 단체 협약 맺었습니다. 여기도 근로시간을 규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제 보면은 고충처리위원회 해서 고충처리위원 또 대리운전 산업안전지킴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서 선정하고 회사가 위촉하는 몇 명으로 한다. 노사는 고충처리 활동 또는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몇 명을 한도로 고충처리위원, 대리운전 산업안전지킴이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 대리운전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지원금은 매달 얼마로 지급한다.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결국 간부로 일하고 있는 저와 간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쉽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활동비, 지금 현재 알다시피 조합원들 여러분들이 내는 조합비로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회사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검토해 보겠다 얘기를 한 것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이 교섭이 되겠습니까? 라고 분회장님은 그냥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금
조합을 그리고 김준희 부회장님은 우리 운영위 자체도 본인이 교섭에 들어오면 바로 3개월 내에 교섭 끝낼 수 있다는 말을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럼 지회장 때문에 지금 교섭이 안 되고 있다는 말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이미 큰 방에도.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진에 6명의 교섭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본조의 본부장님, 본조의 이재진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본부장님이 대표로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지부장님, 오세준 지부장님 계시고, 본부에서 또 교섭에 좀 탁월하게 하시던 대림거 임계라인 동물약품 지부장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3명의 설계사 쪽에서는 교섭위원이 들어갔고, 단역은 거의 대부분 왼쪽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교섭위원들이 주로 단역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설계사들에 관련된 수수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쩔 때는 교섭 시간이 말은 2시간이지만 릴레이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 40분하고 10분 쉬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정회 또 한 10분 쉬고 이러면요. 실제 교섭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요. 한마디도 못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섭은 우리가 아는 이런 조합원들도 계시고 이런 간부님도 계십니다. 도대체 회사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얘기 좀 잘 해보지 왜 얘기가 안 되느냐. 그런데 교섭이라는 데는 가서 회사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잘 얘기되는 게 아니고요. 회사는 지금도 우리가 근로자니 아니니 이거를 규정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 꼬투리를 잡고 통보하니 협의하니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들어가지 않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섭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100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섭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어느 조합원이고 어느 분회장이고 큰 방에서 교섭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분회장님이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모르는 조합원들은 2년 3년 기다리다가 정말 지겹다, 지친다,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분회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조합원들이 여러분들도 저한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대체 노조가 뭘 하느냐, 왜 조합비만 빼가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셔요. 숱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섭에 애초부터 교섭이 진행된 것들을 조합원한테 얘기해라.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생명인데 왜 애초에 지금 2년 동안 교섭한 내용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부분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긴 했죠. 아니요, 저희 사무장님 할 때는 계속 풀었어요. 그러니까 교섭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데 교섭을 무슨 내용을 한다 이거를 상시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은 부회장님이 저희들한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용을 했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회장님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까 저희한테도 제대로 안 된 부분 소통을 저희가 지난 어쨌든 작년 총회를 하면서 소통을 즉각 알려드리겠다고 저희 회의 가장 큰 주제였었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고 노동조합이 어쨌든 상시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었고 노동조합이 뭐하냐 이런 얘기 숱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고충처리위원회 문제를 상금비 문제를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닌 노동조합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왜 요구를 합니까? 다만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활동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옳다라고 한다면 왜 지금 단체협약 안에는 빠져 있을까요?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빠져 있을까요? 이건 어떤 겁니까?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조가 있고 노사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가 노동자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활동도 할 수 있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금비 문제를 고충처리위원회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때 사진
사전에서 이렇게 제가 사전을 캡처해서 제가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제대로 규명을 하면 그리고 왜 빠져있냐는 거지.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지금 중점은 단체방에서 지금 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회장님이 내용을 계속 올리고 저희들한테 분회에서는 이렇게 공유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거를 왜 했느냐를 말씀을 하는 거지. 저랑 왜 개인적인 대화하는 거 아시잖아요. 단 한 번 그러면 분해방에 제가 글 올렸을 때 잠시만요. 댓글 주신 적 얘기 아직 있나요? 안 끝났어요. 아니 제가 안 끝났는데 하셨어요. 일단 잠시만요.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운영이 방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조합원 방에 올려요. 조합원 방에 올려도 단 한 번 제가 속이 타도 단 한 번 댓글을 달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별내 싸움 전에 운영위원들 저희 요즘번 최초의 운영위원들 계속 얘기해 그 별내 싸움 하지 말자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그거 다 올려드렸어요. 이번 별내 싸움은 저희들도 아는 사실이 없고 운영위 단톡방 보면 그 싸움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 회의를 할 때는 절대 이 싸움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가 참여하게 한 게 아니라 밤이랑 아침 사이에 투표를 해서 전화해서 투표를 하라고 해서 그 투표로 오로지 그 싸움이 진행되고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주제가 엇나가고 아니, 있습니다. 현재 주제 얘기하시는 엇나가고 거.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세 번째 아니 주제. 잠깐만요. 세 번째 어쨌거나 주제고 그거는 세 번째 약간 다릅니다. 조합위원회에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갑자기 물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요. 그것만 얘기를 지금 하시라고요. 질문을 하셨고 단톡방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말씀. 장남영 아니, 조합원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예, 발언하세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노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는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사실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 또한. 근데 그냥 노조원 조합원으로서 봤을 때 그 시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점에도 팀원이 있고 팀이 있고 지점장이 있고 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 FP와 단장님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맞죠? 단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지점장 이렇게 회의해서 팀장이 저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노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모든 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김준희 우리 조합 분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조합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만족을 못하고 의의가 있다면 그 큰 방이 아니라 그 무슨 방 있죠? 운영위가 거기서 하셔야 얘기하고 됩니다. 큰 방으로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 저희가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왜 그 방에서 김준희 분회장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저부터도 지겨워. 나 진짜 탈퇴하고 싶다. 나 안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는 열받아서. 근데 분회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탑을 올리면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여기서 저런 얘기를 하지? 조합원들이 다 있고 사측도 있고 그리고 조합원 아닌 그 팀장님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가다 툭툭툭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게 왜 그래? 그래 노조가 그렇지. 조합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노조법 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요 저희는. 근데 왜 이렇게 서부 분회가 왜 이렇게 막 싸우고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막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냈냐 안 냈냐 뭐 2년치를 한꺼번에 냈다 2개월 밀렸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쟁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분회장님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분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왜 그런 부회장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저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현재 녹음을 하고 있어서 아까 녹음도 끊겨서 분해 방을 들어가지 않는데요. 분해 방에도 반드시 전달을 해본 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응을 없으니까 제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전체 톡방에 좋은 내용 또는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거 하루 종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지금 실력이가 되는 부분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 부분은 저는 별의 싸움을 반대해요. 당연히 별의 싸움에 왜 단체 협약이 있는데 별의 싸움에 저희가 스토킹이 세 번째 안건을 아니요, 얘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톡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별의 싸움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자회견 문제는 왜 운영위를 통해서 하지 않냐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저 너무 예, 바빠요.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톡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모인 적 있습니까? 아니, 모인 적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아니죠. 저는 모이라 그래, 저는 저요. 갔습니다. 저기 가봤어요. 메세나에서 한 번 모였어요. 그때 부회장이 막 되고 나선가? 그때 한 번 모였습니다.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모였거든요. 언제요? 아, 진짜. 언제요? 참석하신 분 손.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빨리 저희가 교섭이 톡방에서 말하기 내용이 참 이 글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뭔가 지금 된 게 있으면 됐다고 얘기하는데 회사하고 이렇게 말씨름하고 있는 내용을 회사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분회장님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이거를 공유를 해주십시오. 왜 교섭이 안 되고 있고 사측에 어떤 태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톡으로는 못합니다. 분회방에 톡 하나 올렸다고 조합원들 누가 대답을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 운영위 방에서도 올려도 분회장님들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도 회의가 들어와도 줌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분회장님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좀 민감하고 조합원들이 지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거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전달을요. 조회는 매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조합 관련해서 모여서 회의를 이런 얘기를 해도 도울까 말까인데 지나다니면 조합원들이 이럽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분회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지만 그게 듣고 그분이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국장님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조합원 스토킹 지금 관련해서 수개월의 경찰 조사 끝에 12월 11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회의서도 투쟁에 결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단톡방에서 조합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송경순 사무국장은 노조활동가 팀장님이십니다. 개인 영업활동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의 사임의 이유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지회장의 갈등인 것처럼 전체 단톡방에 글을 올려서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 내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여기 2023년 운영위 회의록에 사무국장님 사임과 그 다음에 김순희 부회장 징계 관련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침대 쭉 내려가서 보이면 사무국장 건강상 팀장 업무 가중으로 업무 중지, 교섭위원으로서만 활동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밑에 보면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사무국장 외에 한 분 더 필요하고 외부는 안 된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밴드에 공고 올리자 해서 밴드에까지 공고 올렸지만 거의 2달 동안에 사무국장 후보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가까운 여기서도 찾고 싶지만 누구도 원치 않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칸에 보면 김준희 분회장 징계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18일자입니다. 불과 약 2달, 석 달 전 회의죠.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내부적으로 이견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체 조합원방에 올려 혼란을 초래한 것, 그리고 운영위원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 김정임 전 부지회장이 본조에 징계 요구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 또한 10월 18일자 올라갔지만 그 전부터 수차례 김정임 부지회장이 징계해야 된다고 교섭위원들한테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위 회의에서 김정임 그때 부지회장이 얘기를 했고 다행히 대화 후 사과로 마무리됐고 운영위방에 사과를 게시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똑같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스토킹 관련해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큰 방에서는 되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지금 올라오고 있는 조합원들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미끄러져요. 깜짝 놀랐네. 진행을 좀 빨리 예.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지점은 저희도 이번에 지점이 두 팀장이 어쨌든 뭐 폐쇄가 됐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여성 지점장입니다. 우리 FP 출신 지점장이 결국은 경찰 조사에서 8월 달부터 조사해서 결과가 12월 10일자로 그 남자 4명과 지점장 1명 해서 공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 있다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1월 3일부터 조합원들끼리 단독 피켓팅을 시작했고 저희는 일주일 동안 지켜보다가 외부에서 연대로 오히려 오면서 이런 것을 노동조합이 나서지 않고 뭐 하느냐 해서 정말 알다시피 저희 천막에 있을 때 엄청나게 외부 연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 물론 분해 방에 운영위 방에서도 논란은 많죠. 물론 운영위 방에서 대부분은 말을 않고 거의 금준희 분회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결국은 말을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투표합시다 해서 투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18분이신데 2명은 기권하고 12분이 찬성표를 던지시고 4분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끝난 그날부터 바로 이제 같이 티켓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본조, 본부 전체 노동조합에서 이 사안을 저희가 다 검열 받고 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사소하게 누구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뭐 지점장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시겠지만 22년도에는 단순 팀장 해임 사건으로도 투쟁했는데 이거는 팀장 해임을 떠나서 지점장이 스토킹하다 걸렸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거기는 우리 노조가 그 투쟁으로 얻어낸 주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김준희 부회장님이 지금 사퇴 원인 뭐 여러 가지를 올린 거 단톡방 지금 올렸습니다. 김준희 부회장님이 밑줄 친 걸 보면 우리 전 사무국장을 이유 없이 잘못을 덮어 씌워서 고소한 결국 전 사무국장 사퇴하기 이르렀습니다. 단 한 분은 팀장 자격이 2번이나 결격 조건이 되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건 판단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이 바로 우측에 있는 기사입니다. 뭐 어젯밤 8시에 톡톡한 조객으로부터 뭐 전화가 왔고 땡텔 앞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모텔이에요. 새벽 일찍 나간다며 음주운전 남자 지점장이 여성 설계사를 스토킹 했냐며 그런데 여성 목소리는 음성 변조가 들어갔습니다. 술이 취해 교태가 흐르게 말하는데 이게 그리고 그분이 설계사들 전체 일하냐 항의 겸하는데 혐오스럽다는 듯이 이건 명백한 성폭력 2차 가해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미선 팀장이 성폭력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본인은 지금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희 부회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는 그 영상이 곧바로 올라왔는데요. JTBC 영상을 들어보시면 저희가 정상적인 노조라고 한다면 여성 조합원들을 가진 노조라고 한다면 JTBC에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에 한번 보세요. 그 클로즈업까지 시켜가지고 제일 첫 영상이 301호는 거기 갈매 주제점 실인데 그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텔 입구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설계사들이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돼요. 그게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왜 우리 FP들만 몰라야 될까요? 근데 왜 팀장님이 통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곧바로 영상이 고객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그 전날 나왔으니까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저도 받고 모두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JTBC에서 항의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바로 그 말씀 다 하면 얘기하세요. 그 밑에 보면 동영상을 누가 올리셨어요. 또 보시고
아니면 SBS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경순 사무국장님에 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물론 송경순 사무국장님 반상근이라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어쨌든 조합원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사무국장님 반상근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에 지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 어쨌든 단톡방에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다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곤란하고 어쨌든 사무국장님을 고소할 때 지회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합원이 사무국장을 고소하는 거는 조합을 고소하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니 당장 취하를 하셔라.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운영위에서 취하를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계속 취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니 사무국장을 왜 고소했냐 그러니 지점장님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어디에 다닌다고 해서 그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그랬대요. 경찰이 그 당사자한테. 그런데 그 지점장님을 명예훼손으로 잡으려면 송경순 사무국장을 고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회장님이. 그래서 제가 당장 취하를 하고 저도 변호사들을 많이 아니까 전화를 해보고 변호사님들이 취하를 하고 그 사람만 다시 고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본조 법률원에 문의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취하가 안 된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회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취하를 하고 지점장만 고소해도 된다더라라고 얘기를 해도 본조 법률원이 그렇지 않으므로 그냥 둘 다 고소하는 상태로 놔두고 고소한 당사자를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송경순 사무국장 혼자만 고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송경순 사무국장이 그때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지회장님이 고소를 했는데 지회장님이 알게 됐는데 보안을 지켰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래서 지회장님하고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사무국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회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제반의 업무는 내려놓지만 사무국장이랑 런닝메이트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 이름이 꼭 필요할 때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교섭위원, 간사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지회장님이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안 갔다 왔다고 하고 계속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셔서 그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운영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지회장님이 결국 이 모든 원인들이 사무국장 탓이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사무국장이 당신 사무국장 하지 말아라 그냥 이름 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교섭위원하고 간사 역할을 해주셔라. 부회장도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간사 역할하고 사무국장 역할만 하기로 그러니까 간사하고 교섭위원만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놓여서 지금 지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사무국장님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도대체 어이가 없으니까 교섭위원도 간사도 모두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인은 이 사람이 왜 무혐의가 났어요? 서초경찰서에서 왜 사무국장을 고소했으며 이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고소를 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진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는 묵삼에서 투쟁을 하면서 왜 이거는 취하를 안 하고 결국 무혐의 처리가 날 때까지 사무국장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겪게 하냐고요. 그 무엇 때문에? 스토킹 문제도 경찰이 밝혀야 될 문제지 법원이 밝혀야 될 문제 우리가 관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단체 협약을 하면 모든 기준이 정해지는데 왜 단체 협약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 다 나와 있지만 단체 협약 파행된 거는 육삼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운영위도 겹치지 않은 기자회견도 하고 이래서 파행이 된 거는 실제로 회의록에 나와요. 근데 왜 제가 아까 그런 증거도 있어. 자기 교섭위원들이 회사가 선택권을 주지 않았느라고 회사에 따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운영위 어디 방에 보면 조합원들한테 그 내용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써요. 쓴 다음에 추가나 첨언을 해달라 라고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아요. 한동안 지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제가
사람들 헷갈릴까봐 그대로 제가 갖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보면 제가 저녁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만 있는 거지 하루 종일 저는 거의 단톡방만 이런 사안이 터지면 계속 단톡방만 보고 있어요. 신경이 쓰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알겠습니다. 사안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지금 운영위 회의록에 보면 10월 18일자로 사무국장 본인 거취를 분명히 밝혔고요. 사무국장이 고소장을 받은 날짜가 10월 27일입니다. 이거랑은 상관없이 고소장은 별개로 결국은 그 명예훼손에 관련된 발언이 경찰이 이 지점장을 불러다 놓고 조사 중에 취득한 정보를 고소에 쓸 수는 없으니 지회장이 들었다고 하는 말의 유포자가 누구냐? 그분이 사무국장이라고 했더니 그럼 그분을 고소장을 써야 특정이 돼야 지점장도 와서 참고인 조사, 나도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이 쓰고 오셨다고 해요. 어쨌든 10월 27일 날 저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지점장 고소를 알고 있었지 사무국장 고소는 그때 저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취하해라 했지만 이미 이 팀장은 감정이 멀리 달아나서 한 달 동안 제가 설득을 했지만 취하가 안 됐고 결국 취하하려고 볼 때는 이미 조사받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취하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지회장님은 왜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왜 지점장을 고소해야 되는데 지점장을 같이 고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가치가 아니고요. 지점장을 고소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 거고 이렇게 됐고요. 제가 그 변호사하고 나눈 통 내용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히 지점장, 사무국장, 나 3자 인지고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지가 하면은 성명 불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을 해야 된다 해서 했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제출한 뭐예요? 저희한테 아무튼 저희는 같이 고소를 했다고 지금 사무국장이 여기 거짓말을 와 하시는 계시지만 사무국장님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임 이유에 아니요, 대해서만.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아니, 지금 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예. 갈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지회장 편입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 저희는 안 궁금해. 저희는 그냥 안 궁금하진 않습니다. 궁금하지. 궁금한데 잘 모르니까 그냥 마음으로 우리 노조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백날 두 분이 여기서 얘기해봤자 지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봤자 저희 이게 100% 이해 안 됩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의 회의 보낼 거만 해, 보낼 거. 네, 여기는 분해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탄핵에 대한 표결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분해 규칙 제25조에 의해서 권리조합원 과반수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는 탄핵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0표 하시면 되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X표 하시면 됩니다. 간표위원으로 누가 해주시겠어요? 장남영이. 네? 간표. 네? 놀리지 말고. 간표. 네, 이거 좀 나눠주시고. 나눠주시고요. 수염이 나눠주시고요. 아니, 저희가 통이 없어서 이걸로 할게요. 조합원만 다 예, 지금 여기 17분 하십니다. 자, 볼펜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네, 김준희 부회장님도 주시고요. 우리는 못한다네요. 하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저희 큰 거 하나 주세요. 내가. 볼펜 필요하시면 다 있어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총 16분입니다. 나 이거 잠깐 내리겠습니다. 보이면 안 되니까. 보이면 안 되니까. 나 바닥을 쳐. 공감하고 싶어. 네, 오후 X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그냥 된 것 같은데?
확인하셔야 16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국장님. 아우, 예, 됐어요. 다 왔어요? 아니, 이거를 되게 간단하세요. 총 일단 계속 여기서 내려서 16개 확인하세요. 같이 도와주시면 돼요. 계속 따르면 됐다, 됐다. 몇 개? 네. 거기 6개요? 팀장님 6개요? 네, 16개. 여기서 OX 불러주세요. 팀장님이 OX 불러주시고 적으세요. 총 투표수 16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네, OX 불러주시면 돼요. 5. 여기 들어갔지? 5. 세 5. 5. 5. 5. 5. 5. 5. 10장 맞습니까? 16장 맞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 10장. 네, 그래서 6장 남았으니까 10.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 5. 5. 5. X. X. 둘. X 총 16개 맞습니까? 자, 투표 결과 총 투표 16표 중에 찬성 14, 반대 2표 로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분의 규칙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부문 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하나생명지회 서부분의 설립총회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끝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설립총회를 임시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준비됐거든요. 추워서 움직이기로 아니요,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는 아, 예. 아니, 이거- 미리 얘기하는 이거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요. 안에는 이렇게 예. 탄핵은 정치적인 책임이에요. 예? 지휘하고 달라요. 네네. 네, 그래서 탄핵은 부회장에 대한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또 만약에 하면 또 새로 선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또 총회 열어서 그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인 으로 이제 선출직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을 따라야지. 만약에 여기서 어쨌든 부회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었으면 어쨌든 부회장 지위를 준 거지 조합원 신분이나 이건 그대로 유지해야 아, 돼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후에 또 새로 선출하셔야 되겠죠. 예, 또 선출해야죠. 어쨌든 뭐 최후변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그렇게 된 계기는 너무 많습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물론 이제 같은 분해원이니까 분해방에 다 올려드릴 테고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벌레 싸움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본인만 또 우리만 SBS 영상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노동조합 거기에 항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안 돼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얘기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저는 바랬던 거고요. 그렇게 어쨌든 힘들게 해왔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